네, 반갑습니다. 자,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보람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죠. 자, 오늘 국토개혁법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중반부까지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81쪽을 펴보시죠. 자, 81쪽 지구단위 계획. 여기 할 차례죠? 맞죠? 자, 81쪽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짜가지고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개발 정비를 하자 할 때 지정하는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하고요. 이 구역을 이렇게 지정, 고시, 알고 보여줬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걸 지정했던 자가 계획을 짜죠. 지구단위 계획. 그래, 이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알려주죠. 그래,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었다. 이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계획을 짭니다. 그래, 여기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누가 지정하는가? 지정권자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걸 지정하는데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가? 자, 그래, 지정권자 먼저. 지정권자는 누구 있을까요? 자, 그래, 윗사람부터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고, 그렇죠.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이것도 한번 출제된 바 있는데, 이 구청장, 서울특별시 25명 구청장,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 이 자들은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이게 한번 시험에 나온 바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리죠? 자, 그래, 이걸 딱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구역을 이 자들이 지정할 때 지정하든 변경하든 무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무슨 계획으로? 무슨 계획으로 이걸 결정해서 할까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무슨 계획으로요? 도시군관리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결정해서 지정하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뭐 기본이잖아요. 그래,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했다라고 할 때 이자가 위반했다면, 자기 시에서 군에서 위반했다면 이 자들은 도지사님한테 결정 신청할까요? 자기들이 직접 결정할까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결정하고, 여기 보세요. 결정하고 나서 이렇게 구역이 결정났다라고 지형도면을 작성하게 돼요. 그때 지형도면도 시장, 군수가 작성하였다면 도지사님한테 승인받을까요? 자기들이 스스로 확정고시할까요? 스스로 확정고시한다. 여기까지 연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하게 될 때 이 계획을 이자들이 위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얘네들은 필요하면 직권으로 위반을 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결정해서 구역을 지정하는데, 그러나 이거 해달라고 바로 주민이라든가 이해관계자인 아파트 건설회사, 이 자들이 위반을 할 수 있을까요? 위반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위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고,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 제한할 때에는 바로 우리가 제한 내용 쭉 공부했죠? 그 대상 토지 면적에 얼마 이상의 토지 소지와 동서 확보해서 내야 제한세가 수립될까요? 3분의 2다. 그때 국공유지가 이 안에 있다면 그거 포함해서 계산합니까? 제하고 합니까? 제하고. 이렇게
자, 그래 이렇게 제안서가 들어가면 며칠이면 반의부가 결정 나와서 날아올까요? 45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몇 회 연장 통보된다? 1회. 며칠? 30일.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쫙 떠올라야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지구단위 계획서는. 그리고 만약 그 구역의 지정을 위한 계획을 위반하고 결정해 나갈 때 제한된 건을 반영해서 위반 결정해 나갈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은 제한자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까? 전부 부담시켜야 합니까? 협의해서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하게 될 때 지정권자라 해서 아무 데다 팍팍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 야 여기에다만 지정해라 라고 규제를 하고 있죠. 국토가 있다면 전국에 있는 토지가 있다면 도시적이 있고요. 비도시적인 도시적이 아닌 적이 있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적 예허적이다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것부터 하셔야 돼. 있다. 도시적 내에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있다. 이렇게. 그래 이걸 지정할 때는 주로 보존을 법적으로 해놓고 있는 개발 함부로 하지 마세요 라는 보존을 세게 해놓고 있는 책에다 주로 지정할까요? 개발 정비해 나갈 예정지에다 주로 지정할까요? 그렇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정지 법적으로. 그리고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정지 그런 곳에다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 지정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지정을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도시적 내에 일단은 의무적 지정 대상적을 두고 있죠. 의무적 지정 대상적 세 가지로 압축해서 머리에다 넣어놔야 되죠. 자, 어떠한 장소는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가? 약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 이 정비구역에서 그 다음에 택지발주구역에서 그 사업이 완료된 후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난죠. 정택 10년 꼭 암기하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부하고 공원에서 바로 뭐가 되면 해제가 됐다. 그럴 때 무조건 시작합니까? 면적이 얼마 이상 할 때만 시작합니까? 30만. 미만이면 임의적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30만 정도 이상이면 조그마한 계획적인 신도시를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항상. 알겠죠? 그래서 의무적이다. 그리고 녹지지역에서 무슨적으로 변경된 지역. 그래, 도시역 중에서도 보존하자 했던 녹지역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이 개발 가능한 용도적인 무슨적으로 바뀌었을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적으로 변경되었다. 그런 구역이 있다. 이렇게 주거적으로 뭐 상업적으로 공업적으로 변경된 구역이 있다. 그럴 때 무조건 시행합니까? 면적상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 이상일 때 똑같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미만이면 임의적이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돼요. 자, 그래 지정할 수 있는 지역들이 머릿속에 이제 또 스치쳐놔야 되죠. 그래 이제 금방 이것은 의무적이다 그랬고요. 바로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들이 쭉 떠올라야 돼요. 도시역 내에는 이런 지역이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주로 개발 정비 예정지면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토개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는 용도주거가 있다. 뭐 용도주거라고 공부했죠. 경고, 방방, 거치기, 특보. 뭐 취락주가 있다. 개발층주가 있다. 개발할 수 있는 땅 아닙니까? 정비할 수 있는 땅이죠. 그런 장소 여기 봐봐요. 이제 금방 이렇게 취락주가 지정되어 있다. 개발층주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 장소 전부에다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있다. 일부에다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쫙 나름대로 지나가야 돼. 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땅이 있다. 대종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땅이 있다. 뭐 국가산업단지, 준산업단지 이런 산업단지가 있다. 관광특구, 관광단지, 대지 조성 사업지가 있다. 뭐 이런 땅들이 있으면 개발할 수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 시가 주정구역 해제, 공원에서 뭐 해제했다. 도시장 공원에서 해제했다. 그러면 개발의 여지가 있죠. 뭐 도시발구역, 정부구역 당연히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바로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고 있는 대중교통 결제부터 바로 몇 킬로미터 이내면 지정할 수 있다. 3개, 1km 이런 것들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럴 때는 꼭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자, 이런 것들. 또 시범도시도 시범도시 건설을 하고요. 개발을 하고 지정한 땅이니까 시범도시로 지정된 땅에다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된 그 지역의 전부 일부에다도 찾아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봐봐요. 도시역 여허지역. 도시역 여허지역에다가 지정할 때에도 막 지정할 수 있다. 개발의 여지가 있는 땅에다만 지정할 수 있다. 개발의 여지가 있는 땅에다만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도시역 여허지역은 용도적상 여기 봐봐요. 도시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적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적으로서 세 번에서 정해놓고 있는 계획관리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농림적이 있다, 뭐 자연환경 보존이 있다, 그러면 그 근처에 바로 관리적이 있다. 그때 그 관리적 중 농림적 근처는 생산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적 근처는 보존 관리로 세 번에서 정하고 있죠. 그래서 도시역 여지라는 것은 보존 관리적, 생산 관리적, 계획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을 말하죠. 그런 지역에다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개발의 여지가 있는 땅을 찾아서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래 도시역 여허지역 중 용도적상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고요 자 하여서 지정한 땅이 계획관리이다. 그래서 계획관리에다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정할 때 보세요. 이걸 지정할 때 도시역 여허지역에다 지정할 때는 그냥 콩만하게 지정하면 된다. 나름대로 행정력 동원해서 개발을 하려고 한 만큼 규모의 제한이 있다. 규모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봐봐. 허벌팔 밀어서 개발하면 나름대로 도시화가 될 거 아니에요. 사적적 기능을 발휘하는 도시공간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 뭐 얼마로 해야 한다는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면적의 규제를 가하고 있어요. 면적. 알겠죠? 그래 아파트 10채 건설 계획을 포함해서 여기 보세요. 도시역 근교 여기 보세요. 중요해요. 도시역 예허적인 계획관리죠. 이 계획관리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하게 되면요. 바로 건축 제한을 완화받아 가지고 아파트를 질 수 없는 땅이었는데 아파트를 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중요해요. 계획관리에다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해서 아파트 짓도록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알겠죠? 그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했다. 계획관리겠다. 그리고 지구 단위 짠다. 지구 단위 짤 때 그 구역의 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꼭 담죠. 그 내용으로서 필수적 포함령이 있고요. 임의적 포함령이 있죠. 이때 필수적 포함령은 꼭 암기를 해야 되죠. 이 안에 들어가게 될 기반시설인 도로 같은 거, 뭐 학교 같은 거, 공원 같은 거 이런 기반시설을 배치 규모 꼭 집어넣어야 되죠. 필수적이죠. 그리고 각각의 블록 안에 들어갈 건축물 용도를 정확하게 정해서 제한해 주죠. 용도. 그리고 그 건축물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하고자 건폐라고 용적률,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를 필수로 정해주죠. 그해 필요하면 포함을 시켜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건축물로 색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형태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건축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 포함을 시킬 수 있고요. 교통처리계, 환경보존계 이런 것들 필요하면 집어넣을 수 있고 용도지역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변경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제1종 일반 주거지를 3종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질 수 있는 땅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용도지구의 세분화 변경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필요하면 이런 거 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도시적 예허지역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정했어. 그리고 지구 단위 짤 때, 야, 아파트 지도를 하겠다라고 해서 딱 결정고시 하잖아요. 그러면 고시된 이 계획의 내용은 그 지구 단위 계획은 법하고 똑같이 구속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근데 도시적 예허지역에 바로 아파트
건축을 허용을 하게 될 때는 무슨 지역에다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하게 될 때만 허용하느냐? 계획관리죠. 이것도 아셔야 돼. 막 여기저기다 지구 단위 계획 정해서 지구 단위 짜가지고 아파트 질 수 있다. 이게 안 되고 계획관리겠다만 허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계획관리가 아니면 설령 도시적 여허지게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하고 지구 단위 짜서 하더라도 아파트 열택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계획관리만 된다. 이렇게 일단 알아주세요. 이때 봐봐요. 아파트 주택 건설계획을 포함해서 지구 단위, 여기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적 여허지적인 계획관리에 정할 때 최소한도 얼마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까? 30만. 아까 말씀드렸죠. 조그만 계획적 도시를 만들어서 자족주권을 발휘하도록 하면 최소가 30만이다. 비도시는 그래, 비도시. 여기는 어차피 도시화가 되도록 하는 도시이니까 놔놓고요. 알겠죠? 그래. 그래서 30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획관리기 있다. 30만을 찍어서 정하려는데 계획관리기 그만한 땅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인접해 있는 보존관리, 생산관리직을 끌어들여서 면적을 채울 수가 있어. 그러더라도 계획관리 땅이 전체 면적 대비 50배 이상을 채우도록 돼 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아파트 주택 건설 계획을 포함해서 정한다 하더라도 이 땅이 계획관리기 저 수도권은 세 가지 권역이 있어요. 과밀 억조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존 권역이 있거든. 자연 보존 권역 8당도 상류에 바로 여 근접해 있는 그 용인시라든가 여주시, 이천시 이쪽에 이런 땅들은 자연 보존으로 묶여 있습니다. 자연 보존 구역 안에 계획관리가 있다. 훼손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연 보존 권역일 때는 10만만 있어도 지정을 해요. 아파트 건설계 포함해서 할 때. 알겠죠? 10만. 그리고 여기 계획관리계에 이렇게 아파트 집어든다 그러면 입주민들이 제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기반시설이 있어. 초등학교, 도로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초등학교 없으면 얘들 아침마다 엄마 아빠가 태워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데려올 수도 없고 하겠죠. 그래서 학교 문제가 해결되면 10만 있어도 돼요. 10만. 10만 좀 받으시고. 그리고 이 여기 봐봐요. 지구 단위 계획을 비도시에다 찍을 때에는 여러분들 도로 같은 연결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얼토당토하게 새롭게 도로 막 연결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 연결성이 좀 가능한 장소에다 찍어야 되지 너무 거리가 멀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알아주시고. 또 지정해서 개발을 하게 될 때 그 지역에 있었던 문화재 이런 거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봅시다. 여기 그래 도시적 여지기에 또 어디다 도청할 수 있냐? 여기요. 개발진흥주로 지정된 땅.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 개발진흥. 이것 중에 개발진흥주로 지정되어 있는 땅에다도 지구단위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개발진흥주구는 이추 요건을 요구하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도시적 여지의 계획관리겠다 이걸 지정할 때 원칙은 30만 예주로 10만 그랬잖아요. 근데 아파트 열대 건설 계획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정해서 개발하고 싶다 그때는 3만만 있어도 지정을 할 수 있어. 3만. 얼마요? 3만. 그런 게 있구나. 그냥 들어만 두세요. 편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중요해. 도시적 여지에 바로 개발을 하자. 그래서 정한 개발진흥주가 있어. 개발진흥주. 개발진흥주에 따도 이걸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개발진흥주는 종류가 5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고요? 5개. 5개가 개, 주, 산, 간, 복, 특 이렇게 떠오르죠? 근데 이 개발진흥주에다가 이걸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 나가고자 할 때는 도시적 여지겠다. 그때는 위치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주거 개발진흥주는 무슨 용도 지역에 지정되어 있을 때만 이 지구단위를 법에서 시행하도록 허용하느냐? 무슨 지역? 계획관리 지역. 알겠죠? 계획관리가 아닌 뭐 보전, 생산, 농림, 자연 보전 지역에 주거 개발진흥주가 지정됐다. 그때는 지정을 못해요. 지구단위 계획. 알겠죠? 이게 아주 중요해. 그래, 그리고 이 산업통 개발진흥주는 계획관리라든가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이쪽 라인에 지정이 되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 바로 이 지구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어. 그리고 이 관광, 휴양 개발진흥주 있죠? 관광, 휴양 개발진흥주는 도시적 여지역 어느 장소가 됐든 지정되어 있으면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적이 있죠? 특정 용도가 아니라 특정 개발진흥주 있죠? 특정 개발진흥주도 무슨 용도적에 지정되어 있을 때만 정할 수 있냐? 계획관리적. 자, 이건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돼.
그게 난코스예요. 그게 난코스. 다른 건 그냥 쭉쭉쭉쭉쭉 하면 돼. 근데 그건 꼭 암기를 짝짓 잘해 두셔야 돼요. 거기서 꼭 문제나면 틀려버리거든. 다른 건 그냥 쭉쭉쭉쭉 체크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젤로 난코스예요. 짝짓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였다. 했어. 이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장소였다. 그러면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를 짜야 돼. 짜서 바로 이렇게 개발하고 정비해서 그 장소보다 구체적인 체계로 개발해서 조성하겠다라고 이 지구 단위를 짜는데 이 구역을 도시 공간으로 결정을 해놓고 늦어도 몇 년에 이걸 짜서 결정을 해야 될까? 그래야 이 구역이 유지될까? 오케이. 이 수치 아주 중요해. 알겠죠? 3년 아주 중요하다. 만약 3년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자면 3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 구역의 결정은 효력을 잃게 돼서 사라진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아까 이렇게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해 관계를 포함한 주민이 이것 좀 해주세요.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이것 좀 해주세요. 해서 했어. 그리고 나서 너네들 뭐 한다고? 아파트 준다고 알았어. 건축물 용도를 아파트 지도로 딱 정해줄게. 그래서 여기까지 딱 결정고시했어. 그래, 이네들이 해달라고 해서 이 행정처에서 이네들이 여기까지 딱 결정고시했다면 이제 너네들은 들어가서 사업해야 되겠죠. 그래, 이 결정고시했다면 전애들은 늦어도 원했던 사업을 몇 년에 들어가라? 5년. 아주 중요해. 만약 안 들어갔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계 결정은 5년이 된 날 다음날에 효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알겠죠? 이런 것도 중요해. 자, 알아두시고 또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고시되어 있는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맞게 건축물 건축, 건축물 용도 변경해서 이용을 해야 돼. 또 공장을 설치해서 정해야 돼. 만약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하고 용도 변경하고 그러면 위반자가 돼요. 위반자는 가만히 더 잡으러 와요. 그래서 어떻게 처벌해? 처벌 정도가 세죠. 삼삼하게 처벌해요. 투투로 처벌해요. 그렇죠. 2로 처벌한다. 2로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을 범죄한다. 이런 것들이 쫙 떠올라야 돼. 자, 하나만 더 봐봐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고시되어 있는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맞게 건축물 건축해라고 그랬죠. 공작물 설치라고 그랬죠. 근데 이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없는 것이라도 허용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지구 단위 계획 없어. 근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있어. 바로 공사용 가건축물. 전체에 정해 있는 공사용 가건축물, 재복구용 가건축물은 지구 단위는 없어 보니까. 그렇지만 필요하니까 야, 지구 단위 맞지 않아도 그냥 해도 된다라고 법에서 외를 3개를 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꼭 지구 단위 맞아야 가능하다. 지구 단위 계획에 없어도 가능하다. 없어도 돼. 그래도 안 잡아가 그것은. 알겠죠? 그게 2년 전에 들어왔어. 자, 그 다음에 이 지구 단위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짜서 나갈 때에는 자, 여기 안에 있는 땅 주인들이 바로 이렇게 자기 땅에 원래 논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도로부위로 편입이 돼서 보상 받아라니까 안 받아가고 냅두세요. 여기다 건축물 여기다 의료시설 지도록 하고 있는데 나 병 하나 질래요. 이렇게. 그래 건축물을 건축하는 그 대지 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이렇게 기부 체납했다. 뭐 학교비로 내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자에게 그냥 입 씻어버려야 되겠어. 법에서 인센티브 줘야 되겠어. 혜택 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마워. 너 전체로 해서 내놨으니까 내놓은 필요 맞게 건축물 건축할 때 규제를 풀어줄게. 그래서 건물 좀 크게 쳐라. 예뻐 죽겠네. 그래서 완화주는 거예요. 이때 그 건폐율은 얼마까지 최대 아무리 그게 몽땅 내놨다고 다 몽땅 완화 안 해주고 한도가 있어. 건폐율은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얼마까지만 150%. 용적률은 200%. 알겠죠? 이거 수치가 중요해. 수치가. 알겠죠? 또 건축물 높이는 도시역 내에서만 이 건폐율은 용적률은 도시역 예허지역과 도시역 내에서 다 완화를 받아갈 수 있는데 건축물 높이 이것은 도시역 예허지역에서는 완화 안 해준다 이렇게 하죠. 도시역 예허지역은 땅값 싸죠? 싸니까 높이까지 완화 안 해준다 이렇게.
그래서 높이자는 도시역 안에서만 완화받을 수 있다. 알겠죠? 무슨 지역에서만? 도시역 내에서만 완화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 지구 단위 객구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이 동네를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여기 봐봐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그랬다면 이 동네에 각각 건축물 있는 대지 안에 차가 들락날락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할 때 그 대지 안에다 부서 건축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장법상 그 규정을 적용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아예 주차장 만들지 않도록 법에서 허용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구 단위 객구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정해서 운영하자라고 했다면 이 구역 안에다가는 아예 부서청 넣지 않도록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준을 몇 %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 100%까지 완화해 줄 수가 있다. 그런 구역을 가서 보면 여기에다가 입구에다가 아예 바로 공용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 가서 보면 뭘 두고 있다고? 공용주차장. 가서 보니까 그 입구에다가 공용주차장을 예쁘게 만들어서 함께 주차하고 같이 이용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여기 봐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완화해 줄 때에 완화해 줄 규정이 국토협상 용도주 안에서 건축장 그리고 건폐 용적률 규정 완화해 주고요. 건축법상 5개 규정을 완화해 줄 수 있어. 대지와 도로관계 규정, 뭐 이렇게 높이 제한 2가지 공경지 쭉 있거든. 근데 이건 절대 아니다가 중요해. 대지 분할 제한을 완화해 준 규정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여기 건축 있는 대지를 가지고 계시면 너 대지 면적 알아서 막 이용해 버려라. 잘라 이렇게. 이거 안 되는 거 조금 내는. 그래서 대지 분할 제한은 완화해 준 규정이 절대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여기 봐봐요.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아까 지구 단위 객구를 아까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장소에 있다. 그러면 그 장소 전부에 따라 지구 단위 객구다라고 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 따만 이걸 정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구역이 지정되면 이 지구 단위를 짭니다. 근데 이 하나의 지구 단위라는 이 뜻은 지구 단위라는 것은 이렇게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이 6가지 했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도, 특별시, 군이 있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도, 시, 군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적인데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적 전부에다 하나의 주단을 짭니까? 일부에다 짭니까?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바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적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그 지역에 미관도 양호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체계 기능도 개선하고 그리고 미관도 개선하고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만드는 도시군관 일정이 지구단위다. 이렇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신속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서 1번부터 들어갑니다.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요약집 59쪽부터 60쪽에 있죠. 자,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국장, 시도사, 시장문수가 무슨 계로 지정한다? 그렇죠. 맞죠. 옳은 거 찾아라 했으니까 1번이 정확하죠. 2번 공원에서 해제된 구역은 그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따라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 그래야 되죠. 그래 공원에서 해제된 구역은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그리고 그 면적이 얼마였으면 지정해야 된다? 30만.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택지발주구는 그 일부에만 지구단위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지 아까? 그래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지정할 수 있는 땅이 있다면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틀렸고 4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났다. 아까 10년이 지난 지역,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지정을 해야 된다. 그다 줄 거예요. 사업이 거기서부터 지정해야 한다. 그까지 줄 것이고 정택 10년 이렇게 써놔. 그래서 도시발구역은 X. 60페이지 있죠. 자, 5번. 5번은 아까 3년 다음날에 빠져서 틀렸어. 다음날 꼭 나왔는데 다음날 안 나왔다. 둘째 줄 3년이 된 날의 다음날. 65페이지 있다. 자, 2번.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에 하는 지역, 하여야 그다 밑에다 의무적. 60페이지 써놓고 자, 아닌 거 하면 2번과 3번 묶어서 정택 머리쳤다고 10년. 4번 시공 동그라미 치고 해제 줄 것이고 면적 30만 이상. 5번 녹에서 주상공으로 변경 30만 이상 이렇게 2번부터 5번까지가 의무적. 1번 무관 틀렸고 넘어가시고 3번 X, 4번 X, 5번 X, 6번 봅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이다. 옳은가? 1번 생산관리지역의 산업유통 개발 증가가 지정된 토지로 면적이 5만인 경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았어. 그래 63페이지 있습니다. 아까 산업개발진흥주 있다 줄 거예요. 산업개발진흥주는 무슨 지역에 지정되어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고 했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지정되어 위치하고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63페이지 있고 맞고 2번 조금 전에 했으니까 틀렸고 그래 또 줄 거 봐. 2번 저 가다 보면 그 시행이 할 때 그부터 시작해서 하야 한다까지 줄 것이고 밑에다 정택 10년 이렇게 써놓고 넘어가. 자 3번 3년이 아니라 3이 아니라 몇 년 5년이죠. 줌 위반한 거 65페이지 있고 4번 없다가 아니라 있다. 아까 했죠. 계획관리역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 중에서는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없다가 틀렸어. 있다. 63페이지 있고 5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10년 지난 지역, 10년 지난 지역 지정해야 한다. 틀렸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날부터가 아니라 로 지정된 날 할 때 로 지정 그 말 지워버려. 로 지정 그 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에서 사업이 끝난 날. 그렇죠.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날부터 몇 년이 지나면 지정한다? 10년. 우리 요약지 60페이지 있었죠?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7번은 요약지 63페이지 있습니다. 자, 7번이면 지구단위 계획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행위제한 완화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당해 용도적 개발진흥주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얼마 이내까지만 완화해준다. 건폐율은. 그렇죠. 밑에 2번하고 3번, 1번과 2번 묶어서 뒤집어졌어. 건폐율이 150으로, 용적률이 얼마로? 200. 우리 요약지 63페이지 있고. 자, 3번. 지구 단위로 2종 일반을 근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이따가 틀렸어요. 아까 지구 단위 계획부 요청에서 지구 단위 할 때에 용도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변경할 때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령에 의하면 주거적은 6가지가 있어요. 전용 1종, 2종, 일반 1, 2, 3종, 중위종. 이 범위 내에서만 지구 단위로 1호구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놈을 갖다가 상업적으로 그냥 지구 단위 짜가지고 변경 못해요. 알겠죠? 그래 이 범위 내에서 용도적을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상업적의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사업이었는데 이 범위 내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청에서 1호구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 이해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주거 지역을 상업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요. 자, 그래서 있다가 아니라 없다. 64페이지 있고 4번 지구 단위로 대지 분할제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중요해. 있다가 아니라 없다. 65페이지 있고 5번은 맞았어. 계획관리계획이 아닌 적에 자, 그 지문이 매끄럽잖아. 이 선생님이 글을 좀 어중좀 계획관리계획 할 때 개자 앞에다 써요. 개자 앞에다가 비도시역 중
개자 앞에다 첫머리다 비도시역 중 비도시는 도시역의 안적이죠. 도시역의 안적을 전제해야 돼. 도시역의 안적인데 그 도시역의 안적 중 계획관리의 안적에 지정된 개발 징조가 있다. 그것다 지구 단위 결정했다. 그러면 아파트 혜택 허용할 수 있어 없어? 아까 아파트 혜택을 어디다만 허용할 수 있다고 했어? 오케이. 그래서 좋아요. 자, 8번. 5번은 맞았어. 아무튼 7번, 5번 맞고. 8번은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거. 이렇게 지구 단위 짤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달달되어야 돼. 알겠죠? 반드시 포함하는 사항 해서 우리 요약지 64페이지 있고 거기 니은 기억하고 니은하고 그 다음에 리을하고 그렇죠. 기억, 니은, 리을 달달 외워야 돼. 달달달 해설을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9번은 날려버리고 X 쳐버리고 혼란스럽게.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이것도 문제가 몇 번씩 안 와요. 자, 그래 10번이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아까 65페이지 있으니까 65페이지 10까지 아까 이렇게 그걸 보면 돼요. 기억은 건축 제한할 때 건자 앞에다 말을 좀 써봐요. 건축 제한할 때 앞에다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서의 이렇게 말을 붙여놔요. 그래 국토개법상 용도지역, 용도주거 안에서의 건축 제한 이거 완화해 줄 수 있고 니은은 완화해 준 게 아니고 디귿 완화해 줄 수 있고 리을 아니고 그 다음 미음 맞아. 자, 그 다음에 그 11번 날려버리고 12번도 날려버리고 13번은 1번 집만 보실 거. 1번 아까 했으니까 중요하니까 꼭 봐두시오. 13번은 1번. 자, 1번만 보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13번 1번만. 그리고 5번 지문 두 가지만 딱 봐. 반복해서 나오니까 통과하고. 그리고 5번 봐봐요. 지구 단위 캡구에서 건축 용도 변경 공정을 설치하려면 무슨 계획 맞게 해라? 지구 단위 맞게. 그러나 다만 전체가 3년 이내 번에서 조례를 정한 전체가 이내에 있는 건축물은 지구 단위 내용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 법에서 그냥 해도 안 잡아가. 알겠죠? 64페이지 있어. 자, 14번은 니은만 보셔. 14번은 니은만. 예, 니은. 그것도 나올 가능성이 봐야지만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 단위 계획 내 준주거지다 포인트. 준주거지역에서 행위자 완화는 용적률 얼마까지 벌었냐? 이건 특이해. 140. 준주거지역은 바로 준주거지역 용적률 얼마냐? 준주거지역다 줄 거 봐요. 용적을 써봐요. 밑에다가 500. 최단도 500%. 500에 얼마까지만 풀어주냐? 140. 1.4로 곱하면 돼요. 아무튼 니은만 딱 봐두시죠. 넘어가시고 15번은 1번 아까 했던 거 나오지만 1번 다시 봐두시오. 그리고 3번 다시 봐두시오. 3번. 그리고 5번 치면 알아두시오. 5번 아까 했던 거예요. 15번엔 1번, 3번, 5번만 딱 봐두시오.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그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 개발행 허가로 들어갑니다. 개발행 허가는 한 문제가 나와요. 개발행 허가 하면은 요약집에 있는 것들 한번 쫙 훑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수험생이라니. 알겠죠? 다 우리가 해놨지만 계속 봐야 돼. 계속. 자, 문제 풀면서 이건 체크해 보겠습니다. 89페이지 1번. 국토개법명상 도시군계획사업에다 줄 거예요. 밑에다 써요. 세 가지 생각. 도시군계획사업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세 가지 머릿속에 지나가야 돼.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요약집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달달도 좀 읊을 줄 아셔야 돼. 도시군계획
시설사, 그리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사, 이걸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하죠. 이 도시군계획사업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제 변경, 토속원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둔 행위, 이런 개발행 할 때 개발행 허가 받아야 된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이게 포인트예요. 알겠죠? 그래. 이 도시군계획사업자 할 때는 허가 받는 거 아니다. 이것이 아닌데,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데 건공 토토토물인 개발을 한다. 그럴 때 규제하겠다. 허가 받아라. 라는 것이 개발행 허가제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중요해. 네? 그래, 다시 한번. 도시군계획사업자 개발행 할 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왜? 국토법상 56조에 따른 이 개발행 허가는 바로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데 이런 거 할 때 규제를 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거예요.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서 해. 행정청에서. 누가 결정해서 한다고? 행정청에서. 계획사업이 계획사업. 그래, 우리가 도시군계획 시설사 공부했어, 안 했어요? 이 시설이 뭐 도로일 수도 있고 공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광장일 수도 있고, 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 정비한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럴 때 이런 거 같이 한다. 그럴 때 허가 받는다, 안 받아? 안 받아. 이 사업에 따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업할 때는 바로 국토개발법상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절차. 그래, 시행자가 실시에 작성해서 바로 인가 고시되면 사업하는 것이지 바로 개발에 허가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해. 다시 한번. 도시군계획사업자 이런 거 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개발행 허가 안 받는다. 꼭 아셔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 이것이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데 하려고 한다. 그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허가를 받을 때 허가권자가 누구냐? 허가권자는 관할 특광 특특 시장 군수다. 알겠죠? 특광 특특 시장 군수다. 그래, 이네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건공 토토토물인데 여러분은 세부로 정확하게 6가지를 이해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 이때 건축은 무슨 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이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이야. 알겠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은 허가받고 해라.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 공작물 뜻은 아셔야 돼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이 아닌 것들. 그 다음에 토지 형태병 뜻도 아셔야 돼. 토지 형태병이 뭐냐? 그러면 성토, 절토, 청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공유수를 매립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토지 형태병인데 그거 할 때 허가 받고 해라. 그래, 공유수를 매립할 때 허가 받는다, 안 받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자,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 채취할 때도 허가 받아라. 흙머리 작업을 바위 채취할 때도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토속 채취 허가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자른다. 이걸 토지 분할을 했죠? 네. 토지 분할할 때는 허가 받아라. 근데 바로 3가지 경우에만 허가 받아라. 녹간농자 안에서 토지 분할할 때 허가 받아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 제면적 미만으로 토지 분할할 때 잘라라. 허가 받아라. 넓이 5m 이하로 자를 때 허가 받아라. 이런 것들을 좀 봐두셔야 돼요. 건축물 있는 대지분할은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규제하고 있으니까 그거가 대상이다. 그 다음에 물건 쌓을 때는 녹간자,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존제 안에서 울타리 밖에다가 몇 개월 이상 쌓을 때 허가 받느냐? 1개월. 이런 것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허가 대상 아닌 것도 있다. 경면행위라든가 바로 재해복구 응급조치차 한다. 재난수습차 요즘에 난리 났잖아요. 요즘에
그럴 때 응급조치할 때 허가 받고 한다 안 한다? 허가 안 받아. 응급조치할 때는 그냥 하고 뭐만 하면 된다. 신고는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일교회는 해야 된다. 그래 나머지 것들은 경미하니까 그냥 해라. 뭐 하니까 해라고? 경미하니까 허가 없이 해라. 예?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위반자가 돼. 위반자는 가만히 둘까? 잡으러 올까? 잡으러 와. 그래서 벌칙이 있어요. 어떻게? 3.3이 처벌한다. 그리고 원상 회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을 이하하면 위반자가 바로 행정대지표를 원상 회복 조치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위반자에게 부담케 하는데 거자가 이미 허가 받아간 상태에서 위반을 했다면 이 거자가 허가 받을 때 이행 보증물 해서 예치를 해놓은 것도 있는데 그때는 이행 보증물 가지고 이 원상 회복 조치할 때 들어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은 이 경매안으로서 허가 대상인 것들 쫙 좀 깨고 계셔야 돼요. 옆에 비교를 딱딱 해놨잖아요. 알겠죠? 그래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여러분이 좀 쭉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리 변경으로서 성토, 절토의 그 높이 깊이가 2m 미만이면 허가 없이 가능하다. 또 전답 사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그런 토지 형리 변경으로서 바로 그럴 때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 중 특히 성토, 절토 정리할 때 높이 깊이 몇 cm 내면 그냥 허가 없이 허용하느냐? 수치 50cm 이내. 알겠죠? 수치를 암기해놔야 돼. 그리고 자, 이 국가가 지자체가 토지 형리 변경한다. 그때는 허가 없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민간인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두고 있거든.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육상어우리 양식장. 육상어우리 양식장은 허가 대상일까? 그냥 허용하고 있을까? 육상어우리 양식장 설치. 비닐화산에 육상어우리 양식장 설치할 때는 허가할까? 그냥 할까? 신고할까? 그렇죠. 그거 어마어마한 중요해요. 허가 대상이다. 육상어우리 양식장. 그 다음에 이 허가 대상 중 허가 대상 아닌 것 중 토지 분할을 좀 잘 받으셔야 돼요. 5가지. 5가지 허가 대상 아닌 거 5가지 척척척척. 그게 잘 나오거든. 알겠죠? 그래 허가 대상 아닌 토지 분할과 관련해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서 토지 분할할 때는 이미 사도개설 허가 받을 때 토지 분할에 따른 허가까지 받은 걸 강조하니까 별도로 토지 분할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그리고 이 토지 일부를 그 공공용지 공용지로 편입하기 시작할 때도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토지 일부가 지용되면 고시돼 가지고 그걸 분할한다. 그때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행정재산으로서 용도 폐지된 부분을 분할 때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일반 재산을 양도 매각해서 분할 때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국가 지자체 땅이 그거. 알겠죠? 그리고 이미 몇 미터 이하로 분할된 토지를 가지고 또 자를 때는 허가 안 받는다? 5m 이하로 이미 허가 받아 잘라놨는데 거기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 잔면적 이상으로 자를 때는 또 허가 안 받는다. 이런 것들을 잘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 또 풀어보고 몇 개 풀어보고 쉬었다 하죠. 1번 풀어봅니다. 1번은 66쪽부터 67쪽까지 있는 것이죠. 도시 군계획 사업이 아닌 행위로서 개발행 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기업 허가 대상입니다. 이 농림 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어디다 설치할 때는 허가 안 받고 하냐? 녹간자 안에다 설치할 때는 허가 없이 가능한데 자연 환경 보존적은 허가 대상. 자, 그 다음에 니은은 허가 대상 아닙니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를 건축물 근처에서 이루고저루 한다. 그때는 허가 안 받아. 그 다음에 디귿 허가 안 받아요. 아까 했죠. 그리고 리을 허가 대상이에요. 아까 어디다 물건을 일교일상 쌓을 때는 허가 안 받고 해야 돼요. 녹간자.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적 녹간자가 아니니까 허가 대상. 미음 허가 대상입니다. 흑어 채취 그 말은 토속어 채취와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2번은 역시 66조부터 67조까지 있는데 마지막에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 그러면 허가받아라 그 말이겠죠. 자, 1번 허가대상 아니고 2번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인데 인접 토지의 물 흐름, 관계 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허가받아야 돼. 허가 안 받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2번은 중요한 거 아닌데 그냥 받으시오. 3번, 4번, 5번은 중요해요. 3번, 4번, 5번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눈으로 찍어 놓으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자, 이것도 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데 그래도 한번 보죠. 67페이지 있는 것입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중 허가를 받아는 행위. 바로 기업 허가받고 니은도 허가받아야 돼요. 허가 안 받으면 못해. 허가 함부로 안 내주면 되는 거. 허가 내줄 수가 없어요. 조건부 허가는 가능하겠죠. 아무튼 자, 기업 허가 대상, 니은 허가 대상, 디귿 지목이 대인 토지를 답으로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보지 마 그런 것은요. 그래 이 디귿은 지워버려. 그 다음에 리을 옹벽 설치를 한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옹벽을 설치한다. 이거 허가받아야 돼. 그리고 3m 정도의 성토가 수변된다. 성토 절타할 때 설령 경작을 위한 목적 가지고 하더라도 몇 미터 이상으로 하면 허가받으냐? 2m 이상. 그러니까 3m는 허가받아야 된다. 4번도 69쪽에 있는데 4번은 좀 중요해요. 4번 중요표. 이 개발행 허가를 여러분 이렇게 허가 대상 해가지고 조금 전에 허가 대상 한번 해봤죠. 허가권자한테 허가 받아왔어요. 허가 받았습니다. 허가 받을 때 다 서류 내가지고 그 조건,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 충족하니까 허가 받았을 거 아닙니까? 사업기한 언제 착공에 들어가고 착공 예지는 언제고 준공 예지는 언제까지 마치겠습니다라고 기간도 정해서 허가 받아왔을 것이고 면적 얼마로 미루겠습니다라고 이런 면적도 기재해서 체크해가지고 충족하니까 허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 받고 나서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 싶어. 그때는 막 변경하면 안 되고 다시 변경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허가 안 받고 하면 또 위반죄로서 똑같아. 삼삼하게 처벌하고 원상회복 명을 내리고 이 아니면 행정 뒤집힘을 통해서 바로 그 조치를 취하죠. 그런데 모든 경우에 변경할 때 다 허가 받느냐? 아니에요.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그 변경을 하게 되는 내용이 경미한 건이다. 그때는 허가 안 받고요. 변경 통지만 하고 끝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냐? 여기 아까 기간 바로 준공 날짜를 바로 10월 1일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앞당겨서 끝내버리려고 그래. 9월 1일로. 그걸 단축이라고 단축. 뭐라 한다고? 단축이. 단축할 때는 경미한 사니까 허가 안 받아. 근데 역으로 아까 준공 날짜를 10월 1일로 맞춰가지고 허가 받았는데 도저히 못 맞힐 것 같아. 이걸 12월 1일까지 끝내겠다라고 연장하고 싶어. 그때는 연장허가 신청을 내야 돼요. 알겠죠? 연장허가 신청을 내가지고 허가 받아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위반이에요. 지 마음대로 하면. 자, 그래서 이 연장을 못 받을까 봐서요. 그 준공 날짜 맞춰보려고 날새기를 하는 거예요. 공사할 때 보면. 자, 그 다음에 이 면적 바로 충족해서 허가 받았는데 이 면적을 허가 받았던 면적 대비 축소를 하고 그래. 축소. 축소할 때는 5% 미만을 보면서 축소하려고 할 때는 변경 통정하면 되지 허가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면적을 이렇게 더 키운다. 이걸 확대라고 그래. 그때는 변경 허가 꼭 받아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늘린다. 기간 연장. 그리고 면적 확대, 확장. 그때는 허가받는다. 이 두 가지를 꼭 구분. 이게 포인트예요. 자, 4번 보겠는데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통지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요약 69페이지 있어요. 자, 변경 통지입니다. 기업, 기간 단축. 이건 뭐예요? 변경 통지죠? 단축의 반대말 뭐예요? 써봐요. 연장. 연장은 뭐예요? 허가 대상, 그렇게 변경 허가 이렇게 써놓고. 니은, 사업 면적 5% 포함해서 축소. 이건 뭐예요? 축소니까 통지. 축소의 반대말 뭐예요?
거기다 써요. 옆에다 화살표에서 확대, 확장. 확대, 확장은 변경하고 요합 이렇게 써놔요. 됐죠? 나머지 통과 2개만 딱 봐두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5번까지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5번 보시면 개발행위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도시 군계획 사업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건축을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한테 허가받는다. 맞죠? 중에 2번 응급조치할 때는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죠. 맞죠.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돼? 그래서 거기 2번하고 3번을 묶어요. 이렇게 묶어 3번금으로 딱 공부해요. 그래 2번 응급조치에다 줄 것이고 3번 그때 응급조치는 재복구 응급조치, 재난수 응급조치. 응급조치 한 경우는 무엇은 꼭 해야 된다. 그래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신고한다. 신고하여야 한다. 의무상.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맞아요. 하여야 한다. 옆에다 위반시 써봐. 위반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 이렇게 여기까지 알고 계셔. 위반시에는 몇 백만 원? 500만 원의 과태료.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4번 이 개발행 허가 신청서 낼 때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개발행 허가 신청서 낸다. 허가권자한테 개발행 허가 신청서를 낼 때는 5가지 계획서도 함께 만들어내요. 여기 개발행위를 하려는 땅이 있다. 장소에 있다 그러면 여기 도로 같은 거 이렇게 상하수 같은 거 끌어다 써야 할 장소다. 개발행위 장소 그러면 그와 관련된 것 하겠다라는 계획서 내면 돼요. 기반시설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 계획서, 그리고 위해 방지 계획서, 환경오염 방지 계획서, 적용 계획서, 그 다음에 경관 계획서 이런 계획서를 짜서 처음부터 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맞아요. 약자로 뭐라고 그래 이걸? 기희 환경적 계획서 그래. 약자로 그걸 따서 머리자 따서. 자, 그 다음에 5번 허가 신청서가 들어가면 허가권자는 허가, 불허가 통보해줘야 되겠죠. 그 처리 기간은 며칠 내에 이루어져야 돼. 수치 중요한데. 여러분 허가 신청서 냈어. 그러면 며칠이면 답 나와야 돼. 15일. 며칠이요? 엄청 중요해. 근데 여러분 봐봐.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허가 신청서 냈는데 이번에 땅이 농지였어. 그러면 개발행 허가 신청서 낼 때 그냥 허가 신청서 내는 게 아니라 다음에 어차피 개발행 허가도 밀려면 농지 전용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를 받게 한 서류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갈 거 아니야. 허가권자한테. 그 허가권자가 보니까 면적이 커. 자기의 권한 밖에요. 보니까 허가권을 농림축산식물장관 쥐고 있어. 그러면 농림축산식물장관을 협의해야 되겠죠. 응? 협의해서 이거 허가 내려도 돼요? 전용하겠다는데 다음에 허가 받아.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허가 내줍니다. 이때 협의 기간 빼고 15일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런 협의가 포함해서 15일이다 빼고 15일이다 빼고 15일이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이 땅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가 아니다. 그런 땅에서 개발행 허가 신청서를 하면 허가권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다 넣어야 돼. 어디다 넣는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다 넣어야 돼. 심의를 거치는 건이 허가 신청서로 들어왔다 그때는 심의기간 포함해서 15일이다. 심의기간 빼고 15일이다. 빼고. 알겠죠? 이런 협의기간, 심의기간 빼고 15일에 처분을 해주라. 허가 전 불허 처분 내려주라. 됐죠? 자,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까지 알아주시고 쉬었다 하죠.